자, 이번에는 육가 what 주어 동사 보겠습니다. what 주어 동사는 뭐 흔히들 the thing which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the thing이라는 명사를 꾸밀 우리가 챕터 4에서 하게 될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앞에 나오는 the thing을 꾸미는 건데 이 꾸미는 말이 뭐뭐하는 것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으니 이렇게 어느 세 개의 단어를 무려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것이라는 의미 없는 말을 만드는 이런 걸 언어의 비효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건 당연히 언어 사용자들이 더 짧고 간단하고 대체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내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물론 뭐 모양을 만들다 보면 what이 어떤이라는 사용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러하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주어 자리면 것은 그 다음 목적어 자리면 것을 보호 자리면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얘는 뭐 추가로 드릴 설명이 없습니다. What the children need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what이 나오면 일단 동사 하나는 무조건 지나가야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고 is가 동사가 되겠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사랑과 affection이라는 명사는 애정입니다. 애정. What I want to do now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됐죠. 당연히 want 첫 번째 동사 지나가고요. is를 문장의 정동사로 잡으면 되겠죠. 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getting to라고 하면 뭐가 돼요? 들어가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자, get은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나오면 뭐라고요? 움직임, 이동. 그 다음에 get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상태의 변화. get 뒤에 명사가 나오면 물건의 소유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소유 중에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소유. 반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유는 take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get into는 이거 입학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의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The teacher, 그 교사는 never anticipates, 예상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기대하지 않았죠. What she might want, 어쩌면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그 다음에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ain't가 우리 지난번에 봤던 미리 먼저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CIP라는 말이 들어가면 형태는 변합니다. CAP로 변하기도 하고 CEP로 변하기도 하는 이 근들은요. 가운데 있는 양쪽 표시하면 이거 영어로 루트라고 하거든요. 이 루트를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옮겼다 그랬잖아요. 얘를 그냥 뿌리 근자로 그대로 바꿔서 그래서 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놈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뭐의 의미를 가지냐면 take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participate이라고 하면 일부분을 가지고 또는 역할을 가지고 take가 가지는 거잖아요. 역할을 가지다라는 말이 돼서 참가하다, 참여하다라는 말이 된 거고 얘는 anticipate이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가지다라는 얘기니까 예측하다, 예상하다 또는 좋은 내용이 되면 기대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캡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캡처 이런 거 생각하면 쉽죠. 영상을 캡처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잡다, 붙잡다, 포획하다라는 말인데 CAP가 take의 의미를 가져서 그렇습니다. CAP는 intercept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inter이라는 말이 가운데잖아요. 가운데서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얘가 가로채다라는 말이죠. 얘가 뭐 농구 경기인가 어디에 게임 용어로 나오지 않나요? 제가 스포츠를 잘 몰라서. The teacher never anticipates what she might want라고 하는 anticipate라는 말에 그래서 미리 이전에 가지다, 붙잡다라는 단어로 기대하다, 예상하다, 예측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He teaches the student what he learned in his life. 그는 가르쳤는데 가르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다음에 이 자리에 간접 목적어가 있고 무엇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what 절로 사용을 했군요. 그러니까 삶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라는 이런 문장이 됐습니다. 1번 문장 해보시죠.
이렇게 커마되면 뭐 된다고 그랬죠? 얘하고 equal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what kids do need라고 할 때 do는 뭐였죠? 얘도 이제 몇 번 본 것 같군요. 동사를 강조하는 말이죠. 그럼 해석할 때 진짜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어감을 살려보고 싶으면. 그럼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is 자리가 뭐가 될 거냐면 문장의 정동사가 되겠죠. condition이라는 말이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 맞죠? 조건? 예, 저는 왜 또 저게 술 먹고 마시는 음료수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래서 컨디셔널이라고 하면 조건이 있는 이런. 근데 왜 그건 또 숙취해소제 이름이 또 이렇게 조건일까? 술 먹고 조건을 마시고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름이? unconditional이라고 하면 조건이 없는 거니까 얘가 무슨 형용사가 되냐면 무조건적인이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무조건적인 지지죠. 무조건적인 지지. 그 다음에 즉 뭐가 되는 거냐면 strings가 없는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string이라는 말이 뭔가요? string이 줄입니다. 줄. 그래서 얘 악기의 현도 strin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the string이라고 쓰면 악기 string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뭐가 되기도 하냐면 현악기가 되기도 해요. string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attached라고 ed 붙은 건 뭐가 됐을까요? 앞에 있는 string을 꾸민 거겠죠. 이 ed가 한국 사람한테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저거 우리 챕터 3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attach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예, 붙이다라는 뜻이죠. 붙이다, 부착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사람이면 뭐가 될까요?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물건이면 갖다 붙이겠는데 사람이면 그게 집착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애착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그래서 우리말처럼 딱 한 가지 뜻만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어가 가지는 어떤 의미를 보냐면 같은 한자가 있다면 요 착자가 가지는 이미지에 주목하시는 게 영어 단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착이 붙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접착제라고 있잖아요. 그죠? 접착제. 그 착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줄 없이 있는 사랑이네요. 붙어 있는 줄이 없는 사랑, 즉 연결된 게 없는 사랑. 그런 말로 이제 붙은 줄이 없는 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이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스포츠라는 단어도 보면 밑에 아래에 SUB가 앞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port가 붙어 있는 거군요. 그래서 B가 뒤에 발음을 맞춰서 P로 변화를 하게 된 거고 port라는 말이 옮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portable이라고 쓰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라는 휴대용의라는 말도 되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수입하다도 되고 밖으로 들고 나가면 수출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transport라고 쓰면 수송하다 이런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sport는요 밑에서 이렇게 떠받들고 옮기는 게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지지하다 또는 부양하다라는 말도 되죠. 그 다음에 지탱하다. 저 밑에서 위를 받들어주고 있는 떨어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걸 스포츠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지하다도 좋고 그다음에 부양하다도 되고 지탱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워낙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어의 기본 이미지를 좀 쥐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요. 자, 이번 해볼까요? what이 당연히 주어 자리를 이끌었겠죠. maybe normal behavior in one culture 쭉 지나가서 may seem 나오는 자리에다가 동사로 둬야 되는 겁니다. seem이라는 말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죠. 뒤에 뭐뭐더라. 제일 많이 오는 게 부정사가 제일 많이 오고 두 번째 형용사 오고 세 번째 명사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that절도 오죠. seem that.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 appropriate이라는 형용사가 왔군요. 자, 얘는 적절한, 적당한이라는 이런 형용사인데요.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im 붙였으니까 부적절한 거군요. 자, 또는 심지어는 rude라는 말은요. 얘는 형용사로 예의 없는 무례한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네 가지 없는 이런 말이죠. 자, what may be normal behavior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행동일 수 있는 것, 평범한 행동일 수 있는 것. in one culture, 어떤 문화에서는 평범한 행동일 수 있는 게 아마도 부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적절해 보일 수 있거나 또는 심지어는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in another, 다른 문화에서는요. 3번 갑시다. 이 from이라는 전치사가 A하고 B를 벌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리를 두게 되는. from은 출신, 출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좌우에 있는 명사를 따로 떼어내는, 분리하는 그 의미를 가지기도 해서 distinguish라는 말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많이 쓰이는 게 얘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separate이라는 단어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써서 A from B, A, B 자리는 somebody, something 다 씁니다. 사람, 사물 다 써서 이렇게 쓰면 얘가 A와 B를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즉 A하고 B가 이렇게 서로 합쳐져 있던 걸요. 거리를 둬서 쭉 떼어서 B는 B대로 A는 A대로 분리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하나 꼭 알아두실 게, 그래도 distinguish는 원래 구별하다라는 말이고 separate 떼어놓다라는 말이니까 쟤네들은 단어를 실수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tail 들어오면 이거 여러분 B로부터 A를 말하다라고 해석할 가능성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tail from B를 기억해 두시면서 기항이면 동시에 tell the difference 단어 같이 기억해서 머릿속에 단어 tail이라는 뜻이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음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 버리면 좋겠죠. 아, 이게 차이를 구별하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근데 tell the difference 말도 차이를 말한다라고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를 붙여서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얘를 같이 붙여서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what distinguishes humans from animals라고 하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 이렇게 됐죠.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건 is that입니다 라고 됐군요. 그럼 that이 주어 동사 데리고 나오겠죠. The former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말이에요? 전자잖아요. 앞전자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럼 전자가 누구예요? 누가 먼저 나왔죠? 휴먼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and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런 도구가 점차 뭐가 되는 거죠? turn into machine, 기계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into라는 전치사가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제 확실하게 되시죠? 아, 그래서 이게 변화나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라는 말을 turn A into B라고 써도 A를 B로 변화시키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구나라는 거 이제 따라오겠죠, 저런 건. 그 다음 이번에 4번 문장 해볼까요? 문장의 모형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The trust, 바로 그런 믿음이 이렇게 된 거죠. very라는 말이 소위 명사를 강조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명사를 강조하는 말에 very를 씁니다. 그러면 very 명사라고 쓰면 the very 명사라고 이렇게 쓰면요.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명사. 그러니까 그냥 강조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면 그러면 그 의미 그대로 이해하시면 가장 훌륭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trust는 이제 우리 이제 배운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동격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어떤 믿음이냐면
이 뚜렷한 객관성이, 이 명확한 객관성이 inspires, 불러일으키는 믿음,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런 뚜렷한 객관성이 불러일으키는 동격이 아니었다, 그죠? 동격이 아니었죠? 뒤에 뭐가 없어요? inspires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나오는 that은 앞에 있는 trust를 꾸며주는 거죠. 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 동격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동격이나 관계사는 어차피 우리말로는 뭐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명사를 꾸미는 말로밖에 해석이 안 돼서. 근데 이걸 딱 보고 이렇게 해놓고 동격이 아니었잖아 라고 알 수 있어야 나중에 동격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이 자리에다가 얘 말고 동격일 때 위치를 써놓으면 틀린 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이제 자꾸 해석을 해보시고 해석 능력으로 생기게 되죠. appearance이라고 쓰면요, PA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얘가 보다, 보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아까 A와 B를 구별하다라고 할 때 SE라는 말이 떼어놓는 거거든요. 분리하는 거여서 separate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따로 보이게 만들다, 떨어져 보이게 만들다라는 말이어서 분리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얘는 떨어진, 분리된이라는 형용사도 되죠. 여기 appearance 같은 경우는 AP 붙은 거 보니까 저랑 그래도 같이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얘 이제 강조야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보이다라는 말 앞에다가 강조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여요? 아주 잘 보이는 거니까 아주 뚜렷한, 명확한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접두사 중에 트랜스 같은 것도 있나요? 트랜스는 가로지르는 거잖아요. 건너는 거잖아요. 그럼 저쪽 건너편이 appearance이라고 쓰면 보이는 거군요.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강의실, 저쪽 건너편 강의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벽이 어떤 거죠? 예, 투명한 거죠. 그래서 transparent이 투명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이 명백한 객관성이 불러일으키는, 유발하는 바로 그 신뢰가라고 이렇게 됐어요. 바로 신뢰가 is what 이라고 해서 뭐뭐이다라는 보호자리의 명사절이 온 거군요. 뭐냐면 이게 makes maps, 지도를, 얘를 동사로 보세요. 목적어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such powerful carriers라는 말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make라는 동사가 일명 오형식으로 쓰이는 거니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다라는 이런 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전달자로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very trust가 바로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 명확한 객관성이 유발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사실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지문의 앞부분이 없으니까, 그죠? 자, 이 명확한, 이 뚜렷한 객관성이 유발하는, 불러일으키는 이 바로 그런 믿음이, 그런 신뢰가 is 뭐냐면 makes maps, 지도를 만드는 거죠. 지도를 무엇으로 만드냐면 대단히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전달자로 만드는 겁니다. 영어로 읽을 때는 ideology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많이 하는 단어죠. 이념 정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갈까요? be concerned with라고 하면 얘가 무슨 말이 되죠? 뭐뭐에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또는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not as concerned with니까 관심이 없죠. 그럼 지금 as is 붙었네요. 뭐뭐만큼이라는 뒤에가 뭐가 붙었냐면 여기에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는 관심이 없냐면 with 다음에 목적어 붙은 거죠. What we are hearing, 우리가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as 뭐만큼 관심이 없냐면 we are with, 우리가 we are with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어요? concerned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똑같은 말이니까
두 번 할 필요 없어서 특히나 비교 구문에서는 많이 생략하잖아요. You are as tall 이라고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as I am 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as am도 안 써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as me라고 써도 됩니다. I am이라고 써도 되고 근데 이렇게 쓸 때 뒤에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tall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as is로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은 말을 두 번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concerned with 어디에 관심이 있다. 뭐만큼이라고 할 때 concerned라는 말을 다시 쓸 필요가 없으니 얘를 생략하고 안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는 만큼 찾아내는데 알아내는데 관심이 있는 것만큼 무엇을이죠?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데 관심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듣는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아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that is relevant은 앞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숨어있는 the thing을 꾸며주겠네요. relevant이라고 하면 관련 있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거든요. 자, 관련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데 관심이 있는 것만큼 해석할 때는 찾아내는 것만큼 우리가 듣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아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도 비교할 때 똑같은 말 두 번 하지 않거든요. 말이 조금 어색한 건 지금 앞쪽에 지문에 맥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장을 있는 그대로만 보자면 현재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다음 갈까요? 그러면 cannot help ing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쓰면 얘가 무슨 뜻이 되나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되죠. 똑같은 표현을 cannot help 다음에 but로도 쓸 수 있어요. 자, but을 쓰게 되면 대신에 이제 이 자리는 ing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냐면 동사 원형을 쓰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who visit 찾아가는 아이들이죠. 방문하는 아이들. 방문하는 아이들은 cannot help but remember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what their parents나 grandparents가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과거에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And 그래서 be depressed 되는 겁니다. by 뭐에 의해서 걔네들의 이 incapacity에 관해서 depressed 하게 된다라고 할 때 depress라는 말은 press가 누르는 거잖아요. DE가 어디죠? 얘가 down이죠. 그러면 아래로 내리 누르는 거니까 depress는 짓누르다, 억압하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실망시키다, 낙담시키다라는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depress가 뒤에 ed가 되면 내가 실망을 당하고 낙담을 당한 거니 얘가 뭐가 되냐면 우울한 이런 말이 됩니다. 낙담만 실망한 물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찾아본 아이는 방문한 아이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What their parents, grandparents once were. 과거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모습이 기억날 수밖에 없고 and 그러니 얘네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서 remember이 동사 원형으로 1번 and be가 2번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걔네들의 incapacity에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capable이라는 말이요. 이게 아까 CAP가 들어가면 잡다라는 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잡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capacity도 얘도 잡을 수 있는 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얘도 명사로 능력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잡는 능력이니까 얘는 뭘로도 많이 쓰냐면 수용 능력 이런 말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안 쓰는 말이지만 어른들은 뭐 여기가 캐파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캐파가 capacity, 즉 수용 능력, 수용 공간을 이야기하는 말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능력이 아니고 무능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7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쉽다, 그죠? Speaking a language니까 언어를 말한다는 건 그것도 fluently라고 하면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이라는 얘기네요. fluent이라는 이 형용사가 유창한입니다. 이 FLU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flow라는 흐르다라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 유행성 독감. 그래서 그걸 인플루엔서라고 부를 때 단어 flow도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flow라고 부르죠. 그래서 fluent이라고 하면 이제 유창한 이런 말이 됐고요. 그래서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해석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건 의미합니다라고 이렇게 됐죠.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걸 의미하는데 대화에서 동일한 속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as 누구랑? 네이티브랑, 즉 원어민과 동일한 속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and 그러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concentrate on 이라고 하면 집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걸 센트로, 가운데로 모으는 게 되는군요. 그래서 concentrate이 집중하다라는 말이 됐고요. 그다음 what you're saying이라는 말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Speaking a language는 fluently, 언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using the language, 이 언어를 사용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In conversation, 대화에서 at the same speed as native, 같은 속도라고 하고 이 same하고 지금 호응하는 말이 이 말이 된 거예요. 누구누구와 같은 속도, the same a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being able to가 되는 거죠. 여기 ing하고 여기 ing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at the same time 이런 거만 딱 끼워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만든 다음에 being 자리 같은 경우를 to be라고 쓴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대꾸법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죠. 당신이 말하는 것에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이 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다음 8번 해보시죠. 앞에 있는 given이라는 말은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고려하면 하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뒤에 이렇게 명사 붙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붙기도 하냐면 주어 동사가 붙기도 해요. 저희 대시 생략이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생략되고 나오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given 주어 동사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무엇을 고려하면 이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considering 하고 같은 이제 그런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고려하냐면 최근에 사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최근의 사고를 고려하면 such as 예를 들어 building collapse라든지 collapse는 붕괴라는 명사죠. 건물의 붕괴나 그 다음에 또는 subway fire 이 지하철 화재 같은 최근의 사고들을 고려해 보면 그러면 the government 정부는 해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take whatever step에 take step이라는 말이 조치를 취하다라는 얘기인데 필요한 게 무엇이든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re necessary 필요한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한다라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restore이라는 말은 복원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무엇을 복원하냐면 공공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단계 무엇이든 필요한 조치 무엇이든 취해야 한다라는 말이네요. 자, 이렇게 조치를 취하다라는 말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 세 가지가 take a step, 그 다음에 take a measure, 그리고 take an action입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동사 take를 이용해서 요 쓰게 되면 세 가지 다 조치를 취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최근의 사건을 고려해 보면 such as building collapse 어떤 건물 붕괴나 그다음 또는 지하철 화재 같은 이런 최근의 사고를 고려해 보면 정부는요 outtake 해야 한다라는 거죠. whatever step 어떤 조치이건 취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are necessary 필요한 게 to restore public trust니까 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됐죠. 자, whatever 관계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네요. 그죠? 얘는 뒤에 있는 step이라는 말을 이제 꾸며주는 그래서 일종의 뭐 형용사적 구실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문장 해보시죠. which나 what 같은 경우가 뒤에 주어가 아닌 그냥 단독의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얘네들 둘 다 그냥 어떤이라는 말입니다. what은 뭐 우리말로 무슨 뭐 이런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거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대학에 갈지에 대한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대학에 갈지에 대한 선택. 물론 이제 문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to go가 갈 대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용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건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어떤 대학에 갈지에 대한 선택은 이렇게 됐어요. go to university가 되는 거잖아요. 저거 기억나시죠? 뒤에 목적어가 빠져서 앞에 가서 꾸밈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대학에 갈지에 대한 선택은 이라고 되어서 choice가 주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is가 동사가 된 거죠. 이건 아주 important one, 아주 중요한 선택인데 one은 앞에 있는 choice 받고 있네요. 자, 어떤 대학에 갈지에 대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고요. 그리고 종종 depend on 이라고 하면 depend on 이라고 쓰면 DE가 아래로 라는 얘기고 pend가 매달리다 라는 얘기니까 밑에 매달려 있는 걸 depend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어디에 의지하다라고 하면 딱 좋겠고, 그 다음에 사물이 오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물이 단지 그냥 사물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이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이게 대학에 붙고 안 붙고는 너의 노력에 달려있지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너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런 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아예 다른 말이 아니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냐면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말이 다른 건 아닙니다. 얘는 달려있다라는 말은 진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으니 걔가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what subject를 어떤 과목이 된 거죠. 어떤 과목에 a person is interested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
and 그리고 what he or she intends to do, 무엇을 intends to do 할 의도인지, afterwards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의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는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선택이에요. 무엇에 대한 선택이냐면 어떤 대학. 자, 그 다음에 to go to 부정사가 됐고 어디에 가다라는 말이 대학을 꾸몄어요. 그래서 갈 어떤 대학에 대한 선택. 미국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우리말로 해석할 때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떤 대학에 갈지에 대한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대학에 갈지에 대한 선택이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and 그리고 종종 사람이면 의지하다, 그 다음에 사물이면 달려있다, 그 다음에 뭐뭐에 따라 상황이면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 괜찮아요. 그래서 what subject, 여기 which는 university를 꾸미고 여기 what subject를 꾸미는 형용사죠. 문법 용어로 흔히 의문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좀 전에 썼다 지웠던 어떤 과목에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and 그리고 무엇을 그 사람이 할 의도인지 intends to라는 말이 뭐뭐 할 의도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afterwards 나중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의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과 마지막 10번 문장 한번 해보실까요? interest라는 단어는요, 관심이 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관심을 유발시키다라는 타동사죠. 그렇죠? 얘는 흥미를 유발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interest me라고 하면 나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가 interest me라고 쓰면 A는 나에게 흥미를 유발시킨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얘를 여러분 수동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am interested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이제 수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interested를 happy 같은 이런 형용사처럼 흥미있는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물론 됩니다. 근데 워낙에는 interest가 타동사의 흥미를 유발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게 수동의 모양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워낙 자주 쓰이니까 이제는 하나의 형용사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면 나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것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얘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것 The most about the new house와 관련해서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was가 동사가 되고 여기까지가 다 주어가 된 거죠. 자, 새로운 집과 새 집과 관련해서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바로 뭐냐면 a stable in the backyard 뒷마당에 있는 stable이었군요. 자, stable이라는 단어는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다 안정된, 견고한이라는 형용사일 거고요. 저거 말고 얘가 그 명사로 쓰면 마구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 보면 앞에 sta가 들어가 있어요. stand, 서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잘 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안정된 견고한도 되고 그다음에 말을 세워두는 장소여서 마구간도 되는 겁니다. 원래 마차가 가다가 서는 장소라고 스테이션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붙었던 거거든요. 내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건 뒷마당의 마구간이었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let me make 이렇게 되네요. let me make. 그래서 동사 원형 와 있는 겁니다. small space for a pony. 포니를 위한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셨죠. 내가 만들게 허락해 주셨죠. 포니는 조랑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본 적이 없는 옛날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국산 자동차 1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호는 그 전에 뭐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뭐 80년대를 막 주름 잡았던 우리나라의 국산 자동차 이름이기도 합니다.
What interested me, 나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되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것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일 관심이 있는 것, 새로운 집에 관해서 내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건 stable in the backyard, 뒷마당의 마구간이었죠. 그리고 in which, 거기서 my father, 아버지는 내가 만들게 해주셨어요. A small space for 포니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챕터 2까지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